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코로나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인 듯합니다. 연일 400명에서 700명 사이 확진자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백신에 대한 신뢰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변이 바이러스까지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림대 이재갑 교수 연결해서 코로나 상황 짚고 가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번 저희 방송에 나와주셨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또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현재 정부가 코로나가 급격히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 균형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말 어떻게 진단하세요? 일단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면 이제 알아서 좀 약속도 줄이시고 만남도 줄이시고 사실 그렇게 해주시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한 7,800명대 안에 올라가면 또 조심하시니까 좀 떨어지고 예. 또 떨어지면 또 방심하니까 또 올라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그러게요. 거의 한 달째 계속 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일단은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고민들은 이제 정부에서도 해야 될 것 같고, 예. 일단 국민들이 어떻게 이제 동참해서 지금의 유행 상황을 조금 더 완화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주 불안한 균형 상태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제기되는 게 어떤 계절적 요인, 그다음에 변이 바이러스 이런 요인들이 계속 지목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변이 바이러스가 4차 유행에 상당한 영향을 줄까요? 일단 뭐 4차 유행 자체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 변이 바이러스가 주종으로 이제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일단은 이제 조금 집단 발병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고 있긴 하지만 전국 단위의 발병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변이 바이러스 통제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기는 한데 예. 일단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유행 상황 자체를 통제를 하게 되면 변이 바이러스도 같이 억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좀 유행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강화된 측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민할 필요가 사실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변이 바이러스만을 이렇게 정밀하게 겨냥한 방역이란 건 없고 총체적 방역이어야 이 변이 바이러스도 관리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변이 바이러스가 주로 이제 해외 유입 사례들이 많긴 많은데 예. 어떻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들이 이제 실제로 있는 거고요. 예. 그런 사례들 때문에 지역 사회 내에서의 집단 발병 중에서 확인이 되고는 있는데 어떻든 이제 여러 국가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예. 전체 유행 상황이 통제되면 변이 바이러스도 같이 억제가 되고 네. 유행 상황이 통제가 안 되면 변이 바이러스가 주종으로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주종으로 바뀐다 이런 이제 그 실제 상황들이 발생한 적이 있어서 예. 또 현재 유행 상황을 얼마나 잘 조정하는지가 가장 이제 중요한 변이 바이러스의 억제 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종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인도 변이 바이러스,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있다. 이 정도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백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차 접종자가 7%대, 2차까지 마친 접종자가 2%대거든요. 이런 속도나 전반적인 어떤 접종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2분기에 백신 자체 물량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이제 뭐 가지고 있는 백신 가지고는 최대한 접종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5월 초에서부터 이제 지금 한 둘째 주, 셋째 주까지는 일단 2차 접종이랑도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일시적으로 지금 1차 신규로 맞는 분들의 숫자가 줄긴 줄었는데 예. 어떻든 간에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물량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 속도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 그러니까 70세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65세, 60세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접종이 시작될 쯤 되면 혹시 접종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접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최근에 집단 감염 속에서도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 감염이 안 되는 사례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가운 뉴스가 국민들의 어떤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높이는 데 좀 기여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요양병원 발생 사례를 보게 되면 백신 접종하고 한 3, 4주 이상 지난 분들은 전혀 발병을 안 하고 있고 네. 일단 그러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 발병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런 취약계층 중에 특히 고위험군 중에 접종을 아직 못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의 상황을 보고 접종을 좀 더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네. 최근에 이제 질병관리청 보도 자료 보게 되면 백신 접종 효과가 한 86에서 한 90% 정도 되고 더 예. 중요한 거는 사망자를 예방하는 효과가 100%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백신의 이제 이런 효과에 대한 부분을 신뢰하시고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계신 분들이 접종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령층 예방 접종이 끝나는 게 6월 말 이후고요. 7월이 되면 전체적으로 사망자도 크게 줄어들 거다. 이렇게 중대본은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그 확진자 또 어떤 회복에 있어 가지고 국가가 조금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60대 이상의 우리나라 사망자 한 1,900여 명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서 60대 이상이 9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60대에 대한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맞춰지게 되면 일단은 사망자는 급감할 거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걱정해야 될 바는 뭐냐면 예.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도 이번에 발생하는 패턴 보면 접종을 안 했던 분들에서는 발병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접종률을 충분하게 올리지 않으면 우리가 예. 예상했던 것보다 이런 사망자 감소 효과가 크게 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6월까지 그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의 접종률을 아주 큰 폭으로 올리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또 어르신들에 대한 설득 작업들도 필요하고 설명도 좀 필요할 거여서 예. 그 부분에 대한 총력을 이제 6월달 한 달 동안 기울여야 될 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6월에 우리 어르신들 접종을 최대한 한번 해보자. 여기에 총력 기울이자 이 말씀이세요. 네. 최근에 스페인에서 1차 아스트라제네카 그 백신 접종하고 2차에 화이자를 백신을 접종했더니 면역 효과가 더 뛰어나더라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정부도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까? 예, 일단 참고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시기 혈전증 문제 때문에 30세 이상만 현재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이제 의료진 중에서 20대가 1차를 아스트라제네카를 이미 맞은 상태인데 예. 일단은 현재까지 계획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이제 맞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예. 어쨌든 이제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이제 결과들이 뭐 만족스럽고 안전성의 데이터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이제 화이자를 2차 접종을 하는 부분들도 고려할 수는 있겠다라는 이제 옵션이 생긴 거기는 하고요. 예. 다만 영국에서 이제 믹스앤매치 연구라 그래서 여러 백신들을 조합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 일단 항체 형성이나 효과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과가 발표 안 됐지만 예. 이상 반응 특히 이제 면역 반응에 대한 이제 그런 거를 보면 각각의 백신에 대한 효과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예. 면역 반응에 의한 이제 뭐 발열이나 뭐 그 국소 부위 통증이라든 근육통 이런 거는 한 20-30% 정도 더 증가하는 거 나오기는 나옵니다. 아, 통증이. 예. 예. 왜냐면 각각의 백신의 면역 반응이 좋은 거를 다 누리게 되다 보니까 효과는 좋아지는데 그에 예. 대한 이제 이상 반응도 같이 증가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안전성, 그러니까 아주 중증 부작용은 뭐 생기진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서 예. 어쨌든 이런 조합들을 잘 해서 일단 백신 수급에 혹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백신의 뭐 이상 반응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런 조합을 해서 맞추는 것들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합을 하면 효과가 더 높아진다.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 접종자 인센티브 이 문제를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한테 혜택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예, 이거 어떻게 좀 적용할 만합니까? 고려할 만합니까? 일단 이제 접종률이 답보 상태인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접종률 중에 특히 이제 접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종교 집단 이제 이런 경우에 설득을 하는 작업 중에서 이제 설득 작업들의 홍보도 열심히 했지만 일단 그린패스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일상생활의 회복을 가능하다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 접종을 안 하던 분들의 접종률을 80%까지 끌어올린 그 사례가 실제 이제 외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이제 접종 인센티브 전략을 적절하게,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안 생길 정도의 적절한 인센티브는 예방 접종을 올릴 수 있는 측면들도 있고요. 일단 예. 이런 예방 접종률이 올라가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집단 면역이라든지 또는 중증 질환자들을 감소시키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적극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접종을 받았으면 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해제해 주고 영업 시간 제한도 좀 예외를 적용하자. 이런 방안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뭐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일단 5인 이상 모일 때 백신 접종자들끼리만 모이게 했을 때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는 같은 이제 그룹 안에서 백신 접종 안 한 분들이 백신 접종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이제 그런 방역 완화의 조치들을 조심스럽게 적용하다 보면 예. 일단 특히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젊은 층에서 예방 접종률을 이제 좀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 층의 활동이 많아 가지고 접종률을 높이면은 그 확진자 숫자도 확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 예방접종을 잘 해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유행 상황을 잡는데 예. 상당히 중요하게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어떤 중요하죠. 근데 젊은 층들이 여러 가지 이상 반응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접종 알겠습니다. 자체를 거부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림대 이재각 교수였습니다.